안녕하세요. 이번 4조 발표를 맡게 된 김용현입니다. 저희 4조는 김병태, 김소정, 이수정, 김용현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은 장표와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문제 정의, 데이터 불균형을 위한 실험 설계, 그리고 실험 결과, 마지막으로 각각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및 요약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중유리의 등급 분류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리를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유리의 등급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고자 함이 저희의 데이터에 대한 목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공장에 따른 수율을 측정하는 데이터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 데이터는 다중유리 식별 데이터로 화학적 특성에 기반으로 한 7가지 등급으로 분류했고, 샘플 데이터의 사이즈는 214로 사용된 변수는 9개, 그리고 각각의 타켓에 대한 클래스는 7개입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등급을 나타내는 정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샘플 사이즈에 대한 분포를 보면 소수 클래스에 대한 오분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번에서 6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거의 발생이 안 하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4번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자체의 수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개 클래스지만 6개 클래스에 대한 분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처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샘플 수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서 오버샘플링을 통해 불균형을 해결했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아서 성능 검증할 때 바이어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K-폴드 밸리데이션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처들의 변수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실행했는데요. 각각의 그 성분 데이터들이 조금씩 그 데이터의 값이 달라서 해당 변수들을 정규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 및 실험 설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오버샘플링을 적용하고 요거에 대한 오버샘플링을 적용한 데이터든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모델 성능이 개선될 것이다. 즉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결하면 분류에 대한 모델 성능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적절한 오버샘플링의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의 확인을 위해서 오버샘플링을 적용했습니다. 우선 언더샘플링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전체 데이터 셋의 수가 214로여서 추가적인 정보 손실에 대한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싶기 때문에 오버샘플링에 대한 방법론만 적용하였습니다. 오버샘플링 후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 대한 분리를 한 이후에 적용했는데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리 전 오버샘플링 적용하면 트레인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동일하게 존재해서 성능평가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데이터셋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버샘플링에 대한 기법은 크게 2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모스, 합성 소수 샘플링 기법으로 다수 클래스를 샘플링하고 기준 소수 샘플링을 복원하여 새로운 소수 인스턴스를 합성. 간단하게 거리 기반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샘플링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다신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가중치를 통해서 스모스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데이터의 각각의 경계선 쪽의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생성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정으로 이제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했는데요. 오버샘플링이 적용된 방법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크게 4가지로 적용했습니다. KNN, 랜덤 포레스트, SVM,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신경망을 적용해서 각각의 불균형 해소 방법에 따른 클래시피케이션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샘플링을 적용 후 성능 향상 확인을 위해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 학습한 모델의 어큐러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대로 미처리 시 소수 클래스에 대한 분류 성능이 떨어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불균형 처리 방법을 미적용으로 사용하였고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각각의 성능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성능이 낮은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이 낮은 SVM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시면 실제로 소스 클래스에 대한 예측이 거의 안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험에 대한 기본 설정은 K는 10으로 했고 테스트 데이터의 홀드아웃 사이즈는 20%의 K-폴드 밸리데이션을 적용했습니다. 학습은 스킬런을 사용하였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스킬런의 디폴트 세팅을 유지하였습니다. 심층 신전망에 대한 학습은 L2 정규화와 드롭아웃은 0.5로 적용하였습니다.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심층 신경망에 대한 알고리즘을 동일선상에 놓고 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튜닝을 하지 않고 디폴트 세팅을 유지했으며 뭐 정교화나 드롭아웃 역시 그냥 어떻게 보면 범용적인 값이라고 생각되는 값들을 사용했습니다.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결과 시 문제점은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분류의 성능이 좋지 않다. 그리고 SVM 같은 경우에는 어큐러시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즉 소스 클래스에 대한 오분류가 심각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샘플링 적용 후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언신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으나 특정 오버샘플링 클래시파이어의 조합에서는 성능 하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처음 적용했던 오버샘플링 기법은 스모스인데요. 가장 성능에 대한 효과가 좋았던 클래시파이어는 KNN, 그리고 최종 성능이 가장 좋은 클래시파이어는 심층신경망, 그리고 성능 하락 및 최종 성능이 가장 안 좋은 클래시파이어는 SVM입니다. 보시면 KNN 같은 경우에는 9.3%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이제 심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79%의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도 뭐 못지않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심층신경망이 가장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아다신을 적용했는데요. 이는 성능 향상 효과 및 최종 성능이 가장 좋은 클래시파이어는 심층신경망으로 동일하게 나왔고 가장 성능이 안 좋은 거는 SVM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미세하게 더 성능이 좋죠. 다만 조금 재밌게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건 SVM 같은 경우에는 스모트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아다신을 사용했을 때는 SVM은 성능이 조금이나마 올랐죠. 요거에 대한 고찰은 이 뒷장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버샘플링 적용했을 때 성능의 향상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외로 치고 다만 이제 모두 심층신경망이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보였으며 SVM의 성능은 가장 나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능의 향상은 있었지만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및 요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오버샘플링을 통해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결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의 모델의 성능을 개선될 것이다. 네, 대부분의 성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한 오버샘플링 기법은 크게 스모스와 아다신이 있는데요. 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에 대한 갭이 조금 있었습니다. 즉 트레인 어큐러시와 테스트 어큐러시의 평균이 좀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이는 오버피팅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스모트 알고리즘, 즉 오버샘플링을 하는 스모트 알고리즘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데이터에 대한 성향 자체를 가지고 신규 데이터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모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다신을 적용했을 때는 모두 성능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위에 스모트를 적용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아다신 자체가 그 데이터에 대한 성향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에 대한 보더라인까지 고려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알고리즘에 따라 적절한 오버샘플링에 대한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클래시파이어별 고성능 샘플링에 대한 기법이 모두 다른 걸 확인하였고 해당 기법마다 각자 성능이 더 증가하는 것도 있었고 낮아지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마다 적절한 오버샘플링의 방법이 달랐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저희 4주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